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소화 설비의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는 소화 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가 바로 포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 포소화 설비, 그러니까 포소화 약제죠. 포소화 약제는 물에다가 있죠, 물. 응? 물에다가 섞는 거예요. 포원액을, 그죠? 예, 포원액을 섞어서 이제 포소화 약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만 소화를 하면 소화 효과가 더 떨어지고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 액체 같은 경우, 가연성 액체를 소화할 때 바로 포원액을 섞어서 포소화 약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소화 설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구성 요소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수원의 적합 기준에서는 이제 뭐를 보시냐면, 자, 쭉 넘어가셔서 그 동그라미 4번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보세요. 압축 공기포. 자, 수원에서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예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이제 암기하시냐면은, 자, 그거 기역이죠, 기역.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 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에서 방호 구역에 최소 몇 분간? 최소 10분간.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10분간. 최소 10분간. 이거예요. 이거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가압 송수 장치도 보시면 가압 송수 장치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다음 괄호 5번에 자, 배관 보세요. 배관.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배관. 자, 배관에서는 좀 암기할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있어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에 남아있는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는 뭘 설치한다? 예, 배액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액을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배액 밸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부분에. 그 다음에 2번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자 보세요. 자,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돼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 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몇 개? 바로 8개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에 자, 설치하는 헤드는 자, 몇 개 이하다? 바로 8개 이하입니다. 자, 이거 똑같죠, 이거? 뭐랑 똑같아요? 스프링클러 설비랑 똑같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는 몇 개 이하? 8개 이하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송액관은 뭘 한다? 송액관은 전용으로 한다. 송액관. 자, 액을 보내는 관이에요. 송액관은 뭐 한다? 전용으로 할 것. 겸용이 아니에요. 송액관은 전용으로 합니다. 전용으로. 그 다음에 단 포소화 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외상이에요. 예외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 이거네요.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자, 배관과 겸용할 경우, 같이 쓸 경우, 겸용한 경우에 바로 배관의 구경인데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주 배관의 구경은 얼마?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자,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수구에 연결되는 자, 배관의 구경은 얼마다?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입니다. 6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 주 배관의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7번에 포소화 약제의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기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고요. 포소화 약제의 저장량이에요. 자, 포소화 약제의 저장량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내용이. 자, 첫 번째는 고정포 방출구에 의한 저장량이에요. 고정포. 첫 번째는 고정포 방출구. 자, 방출구에 의한 바로 방식이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이에요. 자, 이때 포소화 약제의 양은 A 곱하기 Q1 곱하기 T 곱하기 S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자, 포소화 약제의 양이에요, 양. 그때 여기서 A라는 값. 자,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A는 탱크의 액 표면적이죠. 액 표면적. 이거는 탱크의 액 표면적. 그러니까 액이 방출하는, 포소화액이 방출하고 있는 그 면적이죠. 표면적. 액 표면적이 A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Q1의 값은 포소화 수용액의 양입니다. 포소화 수용액 단위. 자, 단위 포 수용액의 양이죠. 이거는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 값은 포소화 약제의 종류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는 바로 방출 시간, 방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방출 시간이에요. 자, 방출 시간이 되는 거고 S는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농도. 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포 소화전이 있어요. 보조포 소화전.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조포 소화전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잘 보세요. 자, 보조포 소화전. 자, 보조포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포소화 약제량 Q는 바로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입니다.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때 요 N 값. 자, N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호스 접결구의 수입니다. 호스 접결구의 수. 이거 문제 나와요. 호스 접결구의 수인데 이때 최대. 자, 최대 몇 개? 최대 3개입니다. 이때는 최대 3개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S는 말 그대로 농도 그리고 8,000리터를 곱합니다. 보조포 소화전이에요. 보조포 소화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관 보정이죠. 배관 보정. 그러니까 배관에도 이제 포 수용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배관 보정인데, 자, 이건 뭐냐?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내경이, 자, 배관의 내경이에요. 배관의 내경이 75mm 이하인 경우는 제외예요. 이걸 계산 안 한다고요. 네? 배관이 75mm 이하인 경우에는
이 배관 보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내경이 75mm 이하인 경우는 제외라고요. 요거 값은.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해주냐? 똑같아요. 포소와 약제량 Q는 바로 A 곱하기 L 곱하기 S 곱하기 그 다음에 1000. 1000입니다. 이 1000이라는 값은 뭐냐면 1000이라는 값은 미터와 세제곱미터를 환산하기 위한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 그죠? 1000리터잖아요. 이 1000이라는 값은 이 단위를 바꿔주기 위한 그러한 값이에요. 1000이라는 값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ALS.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뭐냐? A는 잘 보세요. 여기서 A의 값은 뭐예요? 수용액, 포수용액 표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 A는 지금 배관 보정이니까 배관의 단면적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배관의 단면적이에요. A 값은. L 값은 뭐예요? L 값은 배관의 길이. 네, 배관의 길이고요. S는 농도. 그죠? 네, 농도입니다. 농도.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Q1 높게 Q1 그리고 Q2 자 Q3 Q1, Q2, Q3를 다 합친 거 전부 다 합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와 약제 양이 되는 겁니다. 요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는 실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에서는 자 이 정도까지 여기 이 공식 이 공식까지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요. 단지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이거예요. 배관 보정은 내경이 75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 내용은 문제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까지. 나머지는 계산 안 나옵니다. 예? 이거 참고상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바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인 거고요. 그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호스릴 방식. 자, 호스릴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스릴 방식. 이거는 고정포 방출구 방식이에요. 자, 호스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제, 포소와 약제량이 뭐냐?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6000이 돼요. N 곱하기 S 곱하기 6000리터입니다. 이거예요. 호스릴 방식. 자, 그때 여기서 자, N 값이 뭐냐? 바로 호스 접결구 수입니다. 호스 접결구의 자, 수가 되는데 이때는 최대 몇 개? 5개예요. 5개. 자,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는 최대 몇 개라고 해서 최대 3개예요. 그런데 호스릴 방식에서는 최대 5개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5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농도고요. 6000리터를 곱해주면 호스릴 방식에서 포소와 약제의 양을 구하는 바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8번에 뭐가 나왔냐면 포소와 약제의 혼합 장치가 나와요. 이거는 소방 원론에서도 나왔죠? 예. 포소와 약제 혼합장치. 자, 혼합장치.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뭘 말씀드렸었냐면 이거예요. 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방사하는 게 뭐예요? 물을 뿌리는 게 뭐예요? 뿌리는 게 포수용액이에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수용액이 뭐냐? 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원액이고요. 포원액. 수가 뭐예요? 수가 물숫자예요. 물숫자. 그래서 포수용액은 물에다가 포원액을 합친 거예요. 그럼 혼합장치라는 게 뭐냐? 물과 포원액을 합하는 장치라는 거죠. 혼합장치. 혼합해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혼합장치가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거의 물이랑 똑같아요. 물은 거의 97% 되고요. 일반적으로 포원액은 3%밖에 안 돼요.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다가 조금 탄 거예요. 포원액을. 예? 그러니까 소화 효과를 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포수용액을. 그죠?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한 혼합 장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 혼합 장치의 원리 다 몰라도 돼요. 뭘 하셔야 되냐? 이 혼합 장치의 정의. 자, 이게 뭐고 이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정의만 아시면 돼요. 정의만. 자, 종류가 있어요. 종류. 첫 번째.
자, 언어적 종류. 첫 번째, 펌프. 자, 프로포셔너.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 혼합 방식이에요. 펌프 혼합 방식. 자, 이건 뭐냐? 자,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 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 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그냥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그죠? 이 방식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자, 매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방식은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죠. 프레저. 자,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그죠? 프레저 뭐예요? 프레저. 압력. 예? 압력에 의한 혼합 방식이라는 거예요.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어요.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프레저. 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자, 여기 네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거의 나오진 않지만 다섯 번째는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 있어요. 압축 공기포. 자, 믹싱 챔버 방식. 자,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게 제일 가장 많이 나와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예, 프로포셔널 방식,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요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랑 그리고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요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10번에 기동장치 나와요. 기동장치. 자, 기동장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동장치. 자, 기동장치에는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식 기동장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수동식 기동장치 먼저 볼게요. 수동식 기동장치.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기억하시냐면,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 설치 위치예요. 바로 기동장치의 조작부. 자, 기동장치의 조작부의 설치 높이. 자, 어디라고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작부, 기동장치의 조작부 설치 높이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부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그리고 6번에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해보세요.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거예요.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 구역마다 각 방사 구역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 구역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한다? 2개 이상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사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동식 기동장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폐쇄형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 뭐를 기억하시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자, 표시 온도예요, 표시 온도. 잘 기억하세요. 표시 온도가 몇 도씨 미만? 표시 온도가 79도씨 자, 미만이고요. 79도씨 미만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 자, 얼마라고요? 경계 면적 얼마? 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0제곱미터 이하. 자,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이에요. 20제곱미터 이하. 자, 그 다음에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다? 5m 이하입니다. 자, 부착면의 높이는 얼마라고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의 위치에 부착하는 겁니다. 위치가 5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수치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부착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m 이하라는 이 수치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화재 감지기. 들어보세요. 자,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화재 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 설치한다. 그래서 발신기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돼요. 발신기 설치 기준. 그래서 발신기의 자, 설치 기준인데 이거는 소방 전기 설비의 구조 및 원리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발신기의 그 설치 기준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얼마다? 수평거리가 얼마? 25m 이하. 2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발신기 설치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 복도나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그래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수평거리. 자, 각 특정 소방 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수치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들. 자, 그 다음에 괄호 11번에 포헤드 보세요. 포헤드. 자, 포헤드에 대한 사항인데, 자, 첫 번째로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보세요. 첫 번째. 팽창비. 자,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팽창비라고 하는 거 뭐예요? 팽창비라고 하는 거는 원래 포 수용액 최적이 있어요. 보세요. 팽창비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공식이에요,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면 원래 포 수용액, 원래 포 수용액의 최적분의 자,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이에요. 최종 자, 발생한 포의 최적이죠, 최적. 자, 이게 바로 팽창비인데 팽창비에 의한 자, 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저발포. 자, 저발포인 경우에는 이제 팽창비가 얼마냐? 팽창비가 20 이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발포라고 해요, 저발포. 그리고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를 뭐라고 한다? 바로 고발포라고 하는 겁니다. 고발포. 예?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 예, 고발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포 방출구에 뭐가 있냐? 저발포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포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 포헤드가 있어요. 압축 공기 포헤드. 저렇게 있고요. 자, 고발포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발포용 예, 고정포 방출구가 있습니다. 고정포 방출구.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거 이게 고발포다. 예,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 포헤드의 설치 기준에서 자, 이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포헤드의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자, 뭐를 보시냐면 동그라미 1번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포 워터 스프링클러예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얼마나? 바닥 면적 8제곱미터.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8제곱미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포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포헤드예요. 포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1개 이상을. 이거 기억하세요. 포헤드는 9제곱미터고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포헤드의 특정 소방 대상물별 그리고 포소화 약제에 따른 방사량 있죠. 자,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포소화 약제의 저장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표에 나온 내용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입니다.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 그러니까 헤드의 거리입니다. 헤드 사이 간격.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정방형. 그러니까 정방형은 뭐예요? 정방형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자, 정방형으로 배치할 경우에 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은 뭐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은 똑같아요. 2r 곱하기 코사인 45도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바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간격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헤드 같은 경우는 이 수평거리 값이 자, 대상물에 따라 달라요. 설치 장소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 소화 설비에서 포 헤드의 이 상호 간의 거리는 이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가 2.1m로 동일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전부 다 2.1m라고요. 수평거리가. 아시겠죠? 2.1m예요. 고정된 거예요, 고정. 그리고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방형인 경우에 헤드 사이의 간격,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2.1m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 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유류 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13.9제곱미터 1개 이상이에요. 어디라고요? 유류 탱크 주위. 자, 유류 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 얼마라고요? 13.9입니다. 13.9. 13.9 제곱미터. 13.9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가연물 저장소. 자, 특수 가연물 저장소예요. 특수 가연물 저장소에는 바로 바닥 면적 9.3 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 얼마라고요? 9.3 제곱미터마다 자,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예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예요. 이건 뭐라고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자, 여기에서 자, 유류 탱크 주위에서는 바닥 면적 13.9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고요. 특수 가연물 저장소에서는 바닥 면적 9.3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괄호 12번 보세요.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괄호 12번은 이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괄호 12번에 자, 할게요. 자, 고정포 방출구예요. 고정포 방출구. 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 2번에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소화 설비, 포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자,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 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 노즐 선단의 포 수용액 방사 압력이 0.35 MPa 이상이고 분당 300리터 이상의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먼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요. 차고나 첫 번째 차고나 주차장에 자, 설치하는 호스릴 포소화전 포화설비 할게요. 포화설비. 자, 그리고 포소화전 설비입니다. 포소화전 설비. 포소화전. 자, 설비에서는 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포수용액 방사 압력이죠. 방사 압력. 첫 번째, 방사 압력이 얼마냐? 방사 압력이 자, 얼마가 돼야 되냐면 0.35 MPa 이상입니다. 방사 압력 0.35 MPa 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수량. 자, 포예요, 포. 수용액의 수용액 양이죠. 수용액의 자, 방수량이죠. 방수량. 자, 방수량은 분당 얼마? 분당 300리터 이상입니다. 자, 분당 300리터 이상이 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방사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호스릴 또는 호스릴 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그래서 3m 이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면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입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자, 계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계구부에요. 자, 계구부에 뭘 설치한다고요? 자동 폐쇄 장치예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할 것. 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얼마? 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죠. 500제곱미터.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예요. 500제곱미터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자, 최고 부분,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은 부분, 최고 부분보다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서 개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 주고요. 근데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그리고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할 것. 세 가지 사항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방호 면적 나오죠? 참고사항에. 자, 방호 면적이 나오는데, 자, 방호 면적의 방호 면적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해당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요게, 자, 방호 대상물이에요. 방호 대상물. 방호 대상물의 높이. 자, 방호 대상물의 높이를, 지금 여기를 높이를 H로 할게요, H. 방호 대상물의 높이예요. 그러면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라고요? 몇 배? 3배. 3배. 자, 높이의 3배. 이쪽으로 몇 배? 3배. 3H. 3배.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라고요? 3배. 자, 3배가 되는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높이의 3배가 되는 선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이 면적을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 3배가 되는 거리, 그 거리 있죠? 그 거리들로 둘러싸인 선으로 만들어진 이 면적을 바로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방호 면적. 아시겠죠? 그런데 1m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로 온다? 1m 미만인 경우에는 1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m, 그러니까 최소 1m가 되는 거예요. 최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h 있죠? 3h. 이 3h의 값이 1m보다 작다. 1m보다 작게 되면 1m로 논다고, 1m로. 이 거리를 1m로 논다고요. 그러니까 최소의 그 거리가 1m가 된다는 얘기예요. 1m. 예? 최소의 거리가. 자, 여기서 방호 면적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 어떤 건지 방호 면적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괄호 13번에 자, 종류 및 적응성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종류 및 적응성.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류 및 적응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소방 대상물별로 적용하는 설비가 있어요. 적용하는 설비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어떤 소방 대상물이냐면 특수 가연물을 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예요. 공장 또는 창고. 자,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 또는 주차장. 자,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는 자, 어떤 적용되는 설비가 뭐냐? 이거를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적용되는 설비. 자, 어떤 설비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바로 포워터, 스프링, 클러 설비. 그러니까 이 소방 대상물하고
적용되는 설비를 잘 암기하셔야 돼요. 적용되는 설비. 그 다음에 포헤드 설비가 있어요. 포헤드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 설비. 고정포 방출 설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입니다.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적응 설비가 있어요. 이러한 장소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또는 고가 밑에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 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리고 5개로 통하는 계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자, 개방된 부분의 합계 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그리고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역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계구부의 유효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이러한 곳에는 뭘 설치한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곳에는 바로 호스릴 포소화 설비, 호스릴 포소화 설비, 자, 그리고 포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포소화전 설비. 이렇게 2가지 설비가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발전 기실이 있어요. 자, 발전 기실이 있고 엔진 펌프실, 엔진, 자, 펌프실, 그 다음에 변압기, 자, 변압기, 그 다음에 전기 케이블실, 자, 마지막으로 유압 설비. 자, 이러한 장소에는 자, 뭘 설치하냐?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합니다. 뭐라고요? 고정식. 자,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닥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바로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자, 이러한 장소, 특수가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항공기 경납고, 차고, 주차장 이러한 곳에는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고정포 방출 설비,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나머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머지도 다 보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론 설명은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